의정 갈등의 파고 속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어제 그 윤 대통령 체코 순방 출국길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체코로 향하는 윤 대통령을 배웅하는 자리였는데요. 둘 사이에 분위기 변화가 있었을까요?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서 체코뿐 아니라 유럽 전체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전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호 대변인께요. 네. 이제 우리가 악수를 할 때 말이죠. 조금이라도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친밀감의 표시로 왼손을 들었을 때 어깨를 툭 치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 출영 장면에서 그 어깨 툭이 없었어요. 어깨 툭은 이제 그 옛날 아끼던 검찰 후배 비대위원장일 때까지만 해도 이제 서천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서천에서. 근데 지금 이제 선출된 당 대표, 여당 대표인데 어깨 툭하면은 그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그게 오히려 부적절한 거다. 제가 김광일 선배님 어깨 툭하면 이제 큰 문제가 되거든요.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건 이제 24일 날 만나시니까 이 자리에서는 독대해서. 지난번 사실 정진석 실장 배석한 것은 전 독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둘만 만나야 독대는 아니고, 저는 지금 저 윤 대통령의 표정에서 그 내가 예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하는 우리 그 후배 한동훈에 대한 그 기대와 애정이 여전히 저는 있다고 느낍니다. 있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또 자 진솔한 대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요. 근데 그 인터뷰를 이제 아침에 쭉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은 그 한동훈 대표의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하다고 그래서 편을 들어줄 수는 없다. 불편한 게 싫어서 이제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 그렇지만 또 상반된 얘기로는 못 건널 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통령과 케미가 딱 맞아떨어지는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말도 했고, 또 그렇다고 반대쪽에서는 불편한 걸 굳이 감추지는 않았어요. 그 한동훈 마음자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대통령보다는 어쨌든 국민들과 소통을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들과. 그렇기 때문에 민심과 더 가까이 있고 현실을 더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아마도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이것이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2026년도 전면 백지화해서 더 물러서서 2025년까지도 한번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라고 대통령실을 향해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도 뜻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를 법무부 장관하다가 데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이게 더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제 의사들 여러 명 만날 게 아니라 대통령과 만나서 좀 설득을 좀 하는 걸 좀 진솔한 자세로,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이 무섭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박 의원님.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보니까 이제 할 말은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는지 아무튼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했고, 또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작심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굽히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본인은 어쨌든 본인의 판단이 옳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틀어진 그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대표의 모든 행보를 그저 어떤 하나의 자기 정치하려는 한 사람의 행보로 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 말대로 이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 4명이 모두 말했듯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상식적인 거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이루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자, 구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에게 10월이 골든 타임이다, 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10월에 이벤트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미니 선거긴 하지만 보궐선거도 있고 맞아요. 10월 16일인가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조국 혁신당하고의 관계, 민주당하고의 관계,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2등이 누가 되는지 뭐 이런 것만 가지고도 정치적인 해석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제 결과로 나오는 과정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판결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의혹이다라고서 치부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한동훈 대표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접했을 경우에 현타라는 것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진짜 막 결백을 주장하고 웃고 있었던 사람이 구속되는 거 보면서 정치인들 그런 모습 많이 봤잖아요. 저도 맞습니다. 이정근 씨 구속될 때 네. 그런 모습 보고 저도 사실 되게 놀랐었는데 그런 거 볼 때 진짜 현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월에 이 의정 갈등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다른 세상처럼 이렇게 국면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0월이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네.